사실 무고죄라는 게 성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진짜 억울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올바른 결과를 위해서 무죄를 다투는 게 맞겠죠. 근데 나중에 막상 무죄를 받더라도 분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나를 고소한 그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고죄라는 게 뭔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무고죄라는 거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 스치고 또 신체 접촉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에 민감한 여성분이 이제 나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남성분 우선 강제추행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증거도 없었고 실제로 추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해결돼가지고 무죄가. 근데 이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한 행동도 아닌데 돈과 시간도 낭비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했기 때문에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무고죄로 신고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자. 근데 이때 무고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무고죄라는 거는 성립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고 성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범죄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고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허위사실을 신고했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해야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그 허위사실이 어떤 사실인지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고소를 당했을 때 그런 의도가 없었다, 억울하다 라고 얘기를 해도요, 이제 피해자였던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약간 부풀린다, 이 정도만 가지고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아무리 나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여자분을 무고죄로 고소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 여자분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그렇다면은 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 즉 허위사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상대방이 내가 서류에 사인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나를 관련된 범죄로 고소를 했다 라던가, 이제 이런 것처럼 확실히 대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허위를 주장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억울하신 분들이 이제 무고죄를 통해서 약간이나마 보상을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나를 고소하고 고발했던 사람이 무고를 했다라는 점을 입증을 이제 해내고 나중에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허위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이런 때에만 무고죄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무고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니까 무고죄로 고소하는 게 가능할까 하면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막상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명백한 증거, 그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나를 고소했던 사람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나를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제 이러한 증거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대비를 위해서 항상 내가 고소를 당했을 때의 상황이나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잘 간직하시고, 나중에 무고죄를 고소하실 때에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검토받고 고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